안녕하세요. 사회학과 양배정입니다. 자청비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구성하였고요. 자청비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청비는 스스로 비를 부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농사에 꼭 필요한 비와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제주도 세경 분풀이의 주인공인데요. 여기서 세경신이란 농경의 신을 말합니다. 이 세경 분풀이는 세경신의 내력을 근본 내력에 대해 말하는 신화입니다. 여기서 자청비는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주시 이부이동에 자청비 거리도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산책로를 따라 벽화를 보면서 자청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 키워드로 해석한 자청비인데요. 저는 키워드로 레디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레디코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삶이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청비의 삶을 봐보면 레디코어와 잘 어울리는데요.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직접 연장을 하고 같이 공부하러 가고, 또한 문도령이 죽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서천국파체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특히 자청비가 가져온 오곡종자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청비는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레디코어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시각에서 바라본 자청비를 말하겠습니다. 저는 자청비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자청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도령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직접 연장까지 하고, 정순왕과 문도령이 죽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체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오곡종자를 전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했다는 점이, 저는 자청비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공동체 전체를 위해 헌신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강선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감과 소통을 하면서 발표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틀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팀 팀원들에게도 항상 친절하시고 편을 나눠주시거나 할 일이 있을 때 남에게 미루지 않고 같이 해주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도 항상 모든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 주시고 세세히 설명해 주시고 간식들도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네임 텐트에 적은 발표 능력 향상과 긴장 덜 하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성장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업계 심사권 오현미, 지금부터 제주문화중에서 제주전통수업 방식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에 앞서 발표 흐름을 빠르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주전통수업 소개, 전통 가옥의 특징, 트렌드와 연결, 문화재의 생각, 종강승찰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주의 전통 가옥은 흔히 초가지로 불리는데, 이는 단순한 집이 아닌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춰진 생활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고 돌이 많으며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는 지역적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독특한 제주도만의 집 구조를 구조하였습니다. 제주 전통 가옥의 대표적인 특징은 현무암 돌담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현무암이 많은데, 이를 활용해서 집 앞 담을 돌로 쌓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담벼락과 다르게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좀 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강한 바람이 돌에 직접 맞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선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초가 지붕이 있습니다. 이제 띠풀과 볏짚을 가지고 지붕을 만든 뒤 새끼불로 이제 여러 번 묶어 강풍에 나가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이제 집 자체를 사진을 보신 것과 같이 낮게 지어서 이제 바람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제주 전통 가옥에는 올레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올레는 이제 집 입구에서 마당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외부와 내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주 전통 주거 방식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려는 삶의 태도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과 같은 가치가 정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점을 통해서 이제 제주 전통 가옥도 다시 한 번 더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이제 2026년 트렌드와도 연결된다고 이제 생각했는데요. 이제 2020년 트렌드는 이제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 휴식과 조화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제주 전통 가옥은 이제 돌, 풀, 집처럼 이제 환경에서 올 수 있는 자연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었으며 이제 바람과 태풍 같은 이제 지역 환경에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통 주거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단순히 이제 쉬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과 이제 조화를 이루는 삶이나 이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제주 전통 가옥은 이제 현재 제주의 이제 펜션이나 이런 공간들은 이제 이런 전통 가옥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제 숙소나 공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전통 주거는 이제 보존해야 할 일상을 넘어 현대 공간을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현무와 불타처럼 다른 관절을 막지 않고 흐르게 하는 방식은 이제 문제를 억지로 통제하기보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해결할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현대적 재해석은 이제 돌담, 토가지붕, 올레와 같은 전통 구조와 현재 이제 트렌드인 이제 친환경 주도 가능성이 이제 융합된 이제 전통의 분위기가 물리는 현대 공간을 완전히 재구성한 것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자연을 바꾸기보다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제주 도민들의 태도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제 자연을 인간에게 편리하게 바꾸려는 경우가 많지만 제주 전통 가옥은 자연의 조건을 이해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돌담 사이의 틈, 낮게 지은 집, 이제 단단히 묶은 지붕을 통해서 제주 사람들의 생활 속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공감 소통을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이제 발표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는데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 메시지를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표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서 자신감 조금씩 생기면서 발표 실력이 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네임 텐트의 목표도 이제 발표 실력을 늘리고 매한테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달성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다양한 발표에서 이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과 함께 참여 팀원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소백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설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학과 권가람입니다. 제주 문화 알아보기 해녀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녀 문화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네. 네. 저는 사실 해녀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영을 하다가 물고기를 잡고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해녀란 이제 산소통과 같은 잠수 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여성 잠수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녀 문화는 이제 수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척박한 자연 환경과 그리고 남성들의 잦은 출어로 인해서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하게 되면서 이제 발달해 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녀 문화의 특징입니다. 해녀 문화는 아까 말했다시피 산소 장비 없이 잠수를 하는 전통적인 물질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과 문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박에 쌈장을 찍어 먹는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저번 주에 해녀 체험이 하고 싶어서 해녀 체험을 다녀왔는데 그 수분과 염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수박을 쌈장에 찍어 먹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쇼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군, 중군, 하군으로 숙련도를 구분하여 작업하는 체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전투 능력이 낮으면 이제 위쪽의 미역을 담당하고 능숙한 해녀는 깊은 곳에 전복 같은 걸 담당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 해산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바다 자원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어업 실천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업 중에도 중간중간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협력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녀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 몇 없는 여성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그 점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녀 수가 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대상도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한 편이고요. 그래서 전통문화 기술과 보존 노력이 필요한 편입니다. 저는 해녀문화와 연관된 2026년 트렌드 키워드로 지속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다들 지난 대동제 가셨나요? 네. 아마 부스에서 음식 사드셨다면 축제 음식을 일회용기가 아닌 플라스틱 다회용기에 담아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듯 최근 사회에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해녀들은 오래전부터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고 어린 해산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다와 공존해 왔습니다. 즉, 해녀 문화는 단순한 전통 문화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해녀 문화는 유명한 문화유산이 되었지만 정작 계승은 어려워지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녀들이 보여준 협력 정신과 자연과의 공존 방식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의미를 주는 가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를 진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젊은 세대가 직접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강성찰입니다. 우선 저는 가장 먼저 인사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색해서 마주쳐도 괜히 시선을 돌린 적이 많았는데 소리내어 인사를 하다 보니 어색함이 조금은 더 빨리 풀렸던 것 같고, 두 번째로 같은 주제를 받아도 의견과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도 다시금 깨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른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제 내면 또한 한층 더 성장했다는 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조 친구들에게 제가 생각보다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 맨날 필기도구도 두고 오고 잔실수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매 시간 매 수업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되게 참여 잘한 것 같아서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제 네임 테스트 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약 2달 뒤에 학교 대신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실습을 가게 되는데요. 낯선 환자분들과 간호사 선배님들을 마주해야 되기에 제가 친절하게 다가갈 수는 있을지 인사를 먼저 잘 건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과 소통을 들으면서 먼저 밝게 인사하는 법도 많이 연습을 했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방법도 많이 해봤기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